공포의 47초서 세 번째. 이번에는 소초대원 전부가 여자 귀신을 보고 난 후에 한 명씩 겪은 일이었는데 제일 처음 막내가 그 일을 겪었습니다. 그 막내는 전입한 지 3일도 안 돼서 우리 소초가 귀신이 나오는 소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겪은 일이라 다른 사람들도 막내 이야기를 듣고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신병은 3일 동안은 맞선임을 통한 내무실 교육과 군기 교육, 실무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는 전입한 지 3일 이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주로 내무실에서 잡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사실 몸은 무척 편한데 선임들이 지나다니면서 시비를 걸거나 군기 확인을 하거나 요즘 사제생활 어떻냐? 등 같은 수많은 질문 공세로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선임들 마음에 쏙 들게 대답하거나 군기를 보여주면 좋긴 한데 솔직히 이병이야 어딜 가나 어리버리 하니까 선임들 마음에 쏙 들게 하긴 어려웠으니 당연한 겁니다. 그러던 중 초소근무 투입 전날 밤 새벽 3시쯤 제가 선임과 근무 투입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내무실 문이 살짝 열리는가 싶더니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살짝 났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이런 한숨과 말소리였는데 너무나도 작게 들렸고 위치가 소초 바깥에서 들렸기 때문에 누구인지도 확인도 못했습니다. 귀신이 소초 내로 들어온 이후로는 모두들 신경이 바짝 서서 예민해진 이유도 있고 해서 이상한 기운이 소초 전체 내에 감도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기분이라는 게 무척 미묘한데 설명을 하자면 한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와중에 음산한 기운이 든다고나 할까요? 기분 나쁜 소름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임도 그 소리를 들었기에 저는 선임을 쳐다본 후 잠깐 바깥을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표시를 한 후에 나가서 소초 건물 주위를 한 바퀴 돈 후 다시 들어왔지만 아무도 없었고 같이 근무를 준비하던 선임도 소초 안에는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말고는 통신병뿐이었고 통신병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통신병과 근무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확인해 봤지만 자고 있는 인원수도 모두 맞고해서 근무 시간이 다 돼 그냥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말뚝 근무였기 때문에 저와 선임은 아까 있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또 귀신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아침까지 근무를 선 후 소초에 들어오니 웬일인지 막내한테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막내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조금 오싹했던 겁니다. 자는 도중에 갑자기 가위에 눌려 옴짝달싹 못하다가 갑자기 몸이 스르륵 일어나졌는데 가위에서 풀린 줄 알고 비몽사몽간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주위에 있어야 할 선임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통신실에 있어야 할 통신병도 없었고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5분쯤이었는데 내무실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봤는데 사방은 깜깜한 데다가 선임들은 없고 소초 지붕에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선임들도 없고 이상한 사람들이 소초 주위를 포위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절박한 마음에 한숨을 쉬며 어떡하지? 이러고 계속 주위를 둘러봤는데 소초 옆 수풀 쪽에도 웬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들 살아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자기만 응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한순간 몸이 내무실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고 일어나 보니
모두 꿈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선임은 이야기를 듣다가 기겁을 할 뻔했습니다. 우리가 근무를 준비할 때 일어난 이상한 일들과 딱 들어맞는 겁니다. 어디선가 어떡하지? 이런 말소리가 들렸는데 바로 막내 목소리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인원 확인했을 땐 막내는 분명히 침상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놀랬습니다. 다른 선임들과도 꿈 이야기와 근무 준비할 때 겪은 이야기를 얘기했는데 모두들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얘기만 듣고 끝낸 후 막내와 다른 사람들은 원래의 생활로 돌아왔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은 다른 사람,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됐고 3일 후에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자다가 가위를 눌렸는데 기분이 무척 이상했습니다. 가위를 풀어보려고 발가락, 손가락 끝부터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엔 풀렸는데 너무 이상한 느낌에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상에는 모포만 가지런히 일렬로 놓여 있었고 시계는 3시 10분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무척 이상했던 게 모든 게 흐릿하고 명확하지도 않았고 가슴속에서 넘쳐나는 감정이라고는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으로 느낀 겁니다. 그때는 이 상황이 막내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 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전 계속 너무 외로운 마음에 선임들을 찾아 소초 내부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초 바깥에 나왔는데 여기저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돌아다니고 있던 겁니다. 그 중에 소초 안으로 들어와 소동을 일으켰던 여자 귀신이 소초 건물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외롭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소에 올라가 초소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고 이전에 가글 귀신을 봤던 초소에도 가서 문을 열어 제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초소를 달려가면서 느꼈던 건 내 몸이 이렇게 가벼웠나? 초소가 이렇게 가까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진입거리였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소초에 가서 건물 바깥에서 난 정말 죽은 건가? 하면서 절벽 근처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죽기 전에 여친한테 한마디라도 더 사랑해라고 말하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고 가족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지 못한 게 후회되어 절벽에 앉아 바다를 보며 계속 생각에 잠기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그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사랑하는 여친과 가족이 제일 보고 싶다는 것. 바로 뒤에 소초 건물이 있었는데 저번에 여자 귀신은 계속 건물 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몸이 내무실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더니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이 모두 선명했지만 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일들은 모두 거짓말처럼 모두들 침상에서 잘 자고 있었고 근무 교대 인원들은 무장을 풀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무장을 풀던 선임이 깜짝 놀래 야 놀랬잖아 이러면서 너도 이상한 꿈 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욕을 들어도 이 모든 게 너무 반가운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쪽팔렸지만요.
야 임마 질질 짜냐? 이렇게 욕하는 선임이 얼마나 반가운지 그 선임이 무장을 풀고 잘 준비를 하던 차에 다른 소초에서 근무 교대를 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무장을 풀면서 잘 준비를 하던 선임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그 선임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를 하고 있었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잘 준비를 하던 선임한테 근무하다가 이상한 일 없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기 초소에서 근무 서다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는데 니네 초소는 안 그랬냐고. 잘 준비를 하던 선임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초소도 그랬어. 너네도 그랬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글 귀신이 나오던 초소에서 근무를 서던 선임은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길래 놀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나 해서 가글을 쓰고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문고리를 잡고 초소 앞에 서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너무 이상해서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래 아까 있었던 꿈 이야기를 하니 왠지 시간도 얼추 들어맞고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모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때까지 20명 정도의 인원 중에 저 포함 5명이 똑같은 내용의 꿈을 꿨고 저는 귀신이나 할 법한 짓을 했던 겁니다. 살아서 귀신이 된 거죠. 유체 이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후로 나머지 소초 인원들이 모두 똑같은 경험을 했고 그때마다 근무 준비하던 인원들은 깜짝깜짝 놀랬고 한 번씩 그 꿈을 꾼 이후로는 아무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통된 것은 새벽 3시쯤 되면 가위에 눌리고 소초에는 아무도 없고 외로움을 느껴서 나가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소초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과 그 인원수가 소초 지붕에는 4명, 소초 건물 주위를 돌던 여자 1명, 숲을 쪽에 5에서 6명, 초소 주변 등 도합 20명 정도가 군데군데 있었다는 것이 공통되는 점이었습니다. 소초장도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소초장도 너무 외로워서 삐질삐질 울었답니다. 정말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는 않네요. 정말로 죽어서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뿐이라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소초장이 소초 내에 귀신이 나타난 이후로 소초 건물 내 이곳저곳에 몰래 부적을 붙였다고 합니다. 비싼 거라고 하더군요. 어디다가 붙였는지는 절대로 말 안 해주더군요.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부적 기운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알게 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부적 다 떼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여자 귀신이 소초 건물 내에 못 들어오고 건물 주위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